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유럽 국가들의 그 안보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완전히 유럽 국가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러니까 비대칭적 그런 충격이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2000년도 이후 유럽 국가가 경험한 세 번째 큰 충격이었다. 첫 번째는 2008년도 이제 리만 브라더스 그 당시에 금융 경제 위기였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고, 세 번째가 바로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 이렇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유럽 침공 이후에 유럽의 이제 안보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여태까지는 무슨 뭐 전략적 파트너다 이랬는데 더 이상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위협에 철저히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아까 얘기 들어 절대 사수할 그런 국가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최전방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식을 갖게 됐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유럽 국가들 생각, 그럼 과연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그러나 이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그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작년 말에 우크라이나 70만 그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병력은 110만이지만, 그러면 수년 내 150만 명으로 이제 증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그 자유민주 체제의 그 유럽 국가들을 침공할 것이다. 러시아는 이제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또 다른 하나는 러시아는 지금 완전히 국방비를 아까 얘기를 GDP 7%로 올렸다 그랬는데 이와 같은 그 전시경제 이런 것들을 지속할 것이다. 그렇게 전부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 2008년도 364억 불 하던 것이 2023년도에는 2배로 뛰었고, 여기 보시다시피 748억,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그것도 근 2배 가까이 뛰었다. 그러니까 1459억 불로 뛰었다. 그러면서 이제 2025년도에는 1523억 그 불로 뛸 것이다. 이제 완전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국방비가 증액된다. 이런 거를 이제 전부 유럽 국가들은 전부 이제 우려하고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이제 안보 방위 과제가 앞으로 우크라이나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과연 우리 단독으로 군사 지원이 가능할까?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완전히 러시아가 우리 그 기존의 그 유럽 국가들과의 어떤 이런 충돌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자체 방어 능력이 가능할까?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자체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그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 그 말입니다. 2025년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나토나 EU 동향을 보면 나토 같은 경우는 물론 푸틴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이제 그 완전히 불법적이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군사적 개입은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는 나토 회원국을 공격한 뭐 그런 전쟁도 아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또 우크라이나 자체가 지금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 방어 동맹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섣불리에 예컨대 여기에 끼어들었다가는 갈등 당사국으로 전락하면서 또 다른 위기가 생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우려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나토하고 EU 국가들은 이제 불법 침공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 이거는 액티브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은행을 이제 국제 결제 시스템 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이 SWIFT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제 통한 거래 이런 것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금지됐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제 완전히 그 경제 제재 이후에 루블화는 그 유로화에 대해서 이처럼 가치가 이제 완전히 폭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 해외 자산, 이게 지금 한 3천억 가까이 되는데, 3천억 불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동결돼 있고, 또 이거에 따른 이제 이자 수익 이런 것들로 이제 한 15억 유로를 지금 이제 EU는 집행을 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이제 우크라이나 그 재건하는데 쓰라고 작년도에 전부 이제 줬다 우크라이나한테.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한 70% 은행 국영기업들은 이제 자본시장과 완전히 단절된 그와 같은 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동맹국들은 또 다른 한편으로 직접 군사 개입은 안 하지만 그러나 그 나토 동맹국 그 동부 전선을 커버하고 있는 예컨대 발틱 국가라든지 이 폴란드라든지 이쪽 그 영토 방위를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속 투입 부대 이런 것들도 준비되게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억제용 부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토 그 동축선 이쪽에다 이제 추가 병력을 전부 배비한다. 이제 특히 그 리투아니아 이쪽에 지금 현재 다국적 군들이 많이 나토 다국적 군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해상 전력 이런 것들도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자, EU 차원에서는 스트래티직 컴파스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전략적인 이런 문서들을 전부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2022년도 그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직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갖고 이제 완전히 뭐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 EU 국방장관들이 전부 모여서 EU 외교안보 담당관 요셉 보렐하고 이제 개념 정립을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2030년까지 EU를 완전히 전략적인 그런 주권을 갖는 그런 주권을 이제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안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바꾸자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취약 분야가 이제 사이버 안보나 정보 탄약, 방공, 미사일 방어, 뭐 드론 시스템, 전자전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EU는 이런 분야에서 이제 완전히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결정을 그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에 했다. 이제 그 말이죠. EU가